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게 아닌가?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라고. 이거였나? 추억이 소환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화면만 보고서 그냥 꺼버리실까봐 제가 좀 안 되는 발연기, 목소리 연기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영어 원서라는 게 그림 동화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나름 열심히 여러분들을 영어 원서의 세계로 안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쉬운 영어, 그래서 그림 동화책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영어 원서라는 게 그런 책만 있나요? 그죠? 두툼한 어떤 이론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학술서, 철학 서적,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된 책 한 권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기를 해봤는데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일단 그 편견은 없애세요. 우리는 재미난 글을 하나 읽을 겁니다. 아미야 스리니바산. 이 뭐야? 이름이 정말 기네요. 그죠? 인도계 쪽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되게 젊은 여성 철학자예요. 1984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너무 제목에 너무 또 현혹되지 마세요. The Right to Sex, Feminism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페미니즘 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이 2021년 올해 나온 책이에요. 8월인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소개하는 글을 읽고서 좀 제가 뒤적여 보다가 되게 재미난 글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혼자 막 킬킬킬킬 막 웃었거든요. 아무도 재미없었는데 저 혼자만 또 킬킬거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같이 읽으면서 또 킥킥킥킥 되실 분이 또 있을까 봐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영어 공부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잠깐 우리나라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정치 쪽에서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기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의뢰에 나오는 단어가 위계의안이라는 단어였어요. 이야, EBS나 뭐 수능 지문에 하이어라키, 위계란 단어를 많이 봤었는데 이게 일상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TV 뉴스라든지 신문에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데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윗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윗사람은 그걸 아는 거죠. 이 아랫사람의 인생은 이쪽 바닥에서 내가 쥐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영향력이 큰데 그걸 빌미로 성적인 어떤 착취, 범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그런 게 조장되기가 쉽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뿐만 아니라 학계, 뭐 체육계도 있겠지만 학계 쪽에서 이런 일이 많았죠. 교수님이라 하기도 그래. 교수, 그죠? 교수가 막 학생한테 네 이제 운명은 내가 쥐고 있으니, 거의 그걸 빌미 삼아서 막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요구를 한다라든지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교수와 학생, 대학 내에서 그런 어떤 성추행,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faculty, 이 단어 아시나요? 교수진, 그 다음에 student, 학생,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이 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재밌는 게 명백한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얘기가 아니라 선생과 제자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기존의 철학이나 기존의 여성주의 쪽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이 글의 되게 재미난 점이었어요. 딱 그 대목을 딱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로망스라는 드라마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게 이제 여선생님하고 학생의 그 사랑 얘기잖아요. 결말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잘생긴 이 김재원, 예쁜 김하늘, 이제 그 약간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알콩달콩함?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둘이 결혼했나? 결혼하지 못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에요. 이 글은.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제 주변에 이런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저랑 같은 교무실을 쓰고 있는 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자분하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자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혼은 결혼이라고 치고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경우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제가 딱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불쾌해, 부도덕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사자, 심지어 결혼까지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막 불쾌해, 부도덕해, 막 이런 평가를, 시선을 받으면 또 기분이 어떠실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쨌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들이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죠? 선생님 입장에서 혹은 학생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는 다루지 않느냐. 너무나 명백한 뭐 직장 내 성희롱 아니면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 이런 것만 우리 연구 이론진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글이 있습니다. 글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고요. 어떤 대목에서 제가 되게 재미나게 느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요, 여러 에세이들, 과거에 썼었던 여러 잡지에 기고했었던 글들을 모아놓은 어떤 평론 선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에세이 제목이 딱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도덕해. 저 왜 이렇게 부도덕하죠? Not sleeping with your students. 너가 가르치는 제자들과 학생들과 잠자리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잠자리를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가했다라는 비난을 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제인 갤롭이라는 교수가 이제 대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녀의 공식적인 대응에서 바로 뭐에 대한, 그녀 학생들의, 제자들의 sexual harassment complaint, 성추행, 성희롱, 이런 이제 불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제인 갤롭이라는 교수는 여기에 호소했다. 호소했다는 얘기는 이제 의탁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기댔다는 얘기예요.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트랜스퍼런스라는 어떤 개념에, 트랜스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트랜스퍼가 옮기는 거잖아요. 전이라는 어떤 정신분석학의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네요. 환자가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감정, associate with significant figures from childhood.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인물, 보통 부모가 되겠죠. 부모와 관련된 감정들을, 보통 부모와 관련된 감정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랑도 있을 수 있겠고, 의존, 애틋함, 존경, 복종,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감정을, 이게 이제 프로젝트 A onto B입니다. 정신분석을 해주는 분석가에게, 분석가 쪽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투사하는 그런 경향을 트랜스퍼런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환자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정신분석을. 그때 이 환자가 이 정신분석가에게 어떤 좋은 감정을 투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이런 게 아니겠느냐, 비슷하지 않겠냐.
제자가 선생에게 좋은 감정을 갖다가 투사하지 않겠느냐. 저 이 얘기예요, 지금.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는 이것이다. What Freud called transference love. 전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의 사랑인 거죠. In which 그 사랑에서 그 아이의 devotion, 그 아이의 헌신, 그 아이의 매혹, 아이의 eagerness to please, 내가 부모님을, 저 윗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라는 어떤 열망, 이것의 대상이 is displaced from parent onto analyst, 부모로부터 분석가에게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환자가 분석가를 사랑한다는 거지. Transference, Gallup says, is also an inevitable part of any relationship we have to a teacher who really makes a difference. 정신분석가가 환자를 고치죠. 선생도 아이의 삶을, 아이의 그 삶 바꿔놓죠.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잖아. 자, 보세요. 갤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어떤 그 사랑을 정당화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전이라는 것은 또한 관계에 있어서 불가피한 어떤 일부이다. 우리가 가지는, 선생에게 가지는 어떤 선생? 정말로 그 아이에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저 선생님이 나를 바꿔놨어. 그러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 선생에게 이러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갤럽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선생님에게 바로 교육이 잘 됐다라는 그런 사인이다. 뭐 이런 개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한다는 거야? 와, 대박이다. 이제 이 철학자, 이 글 쓰신 분께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Even so, 설령 그렇다 치자. 갤럽이라는 이 교수는 overlooks Freud's insistence. 너 왜 프로이트의 말 중에서 다른 말은 기억 못하고 왜 그 말만 기억해? that 이하라는 프로이트의 어떤 주장을 너는 간과하고 있어. 프로이트는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주장을 했대요. 야, 분석가들아, 너희들은 완전히 금지야. 뭐 하는 게? 낭만적으로든 성적으로든 그 분석 대상, analyst, 좀 특이하네요. analyze에다가 and 붙였습니다. 피분석자와 이런 관계에 빠지는 것은 금지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어떤 한 명의 리더가 말을 한 것처럼, 그래서 리더라는 건 독자라기보다는 프로이트 연구자를 말하는 거겠죠. The analyst response. 당연히 이런 환자에 대해서 분석가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겠죠. 당연히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지. 하지만 does not respond in kind. 같은 종류로. 이거 되게 유명한 수어입니다. 대응, 반응해서는 안 돼. 야, 걔가 너에게 폭 빠졌다고 해서 너까지 걔한테 빠지면 안 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석가는 must not respond with either love or hostility to the analyzed. 즉, 다시 말해서 분석가는 피분석자에게 사랑으로든 적대감으로든 애증 둘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ust not use the transference as a vehicle for their own emotional gratification or physical gratification. 감정적인 어떤 자기 그 충족, 아니면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어떤 욕망의 충족의 수단으로서 그 전이, 설령 전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전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 대목이 제일 저는 재밌었어요. 프로이트는 참 도움을 주게도 분석가에게 대절이라고 리마인드, 상기시켜준다. 환자가 너한테 사랑에 빠지잖아. 그건 왜 빠지게 되는 건 줄 알아? 바로
the analytic situation. 그렇게 약간 위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걔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한테 몸을 맡기는 거 아니야. 너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유도가 되는 거다. 너의 그 사람만으로, 너의 그 사람의 어떤 매력, 거기 탓이 아니라고. 네가 매력 있어서가 아니라고. 어이구 선생아, 네가 잘 가르쳐주고 너한테 아이들이 의존하니까 너한테 선생님 여기 초콜릿이요 커피요 갖다 주는 거지. 네 자체가 잘나서 네 잘생겨서 너한테 그렇게 어유 선생님 음료수 갖다 주는 거 아니라고 이 찐따야. 이렇게 프로이트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Instead, 그 대신에 프로이트는 말한다. The analyst must use the transference relation as a tool in the therapeutic process. 분석가는 그런 어떤 그 전이 그 관계를 치료 과정에서의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을 해야 돼. 치료하는 데 써야지.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선생과 제자 사이 관계로까지 적용을 합니다. It is a bad teacher. 나쁜 선생이야, 나쁜 선생. 그 학생이 설령 에로틱한 사랑과 관련된 에너지를 가졌다 쳐.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로 흡수해? 그건 나쁜 선생이라는 거죠. 프로이트가 말을 하다시피 however 형용사나 부사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he may prize love 네가 아무리 높이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좋은 선생이라면 must prize even more highly the opportunity to help his student. 정말 그 학생을 위하는,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껴야지. 그걸 교육에 써야지. 왜 네 욕구 충족에 쓰느냐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면서 이 글이 끝나는데 이 대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일상 속에서 이런 글들을 재미있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애들이 가끔 저한테 음료수 갖다 주고 초콜릿 갖다 주는데 전 제가 잘생긴 줄 알고 저한테 갖다 준 줄 알았는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재밌으셨나요? 재미없었어요? 저 이 대목 읽으면서 혼자 막 키득키득 막 웃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고 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는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뭐 그림동안 책이든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학술서든 가리지 않고 우리 영어 원서 읽기는 계속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